자, 여러분, 지난 시간 고요 수업에 이어서 오늘은 한자어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요와는 달리 우리 구의 어휘 가운데 고요어, 한자어, 담, 외래어, 기타 등이 16만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학 과목은 어휘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이 점에 동의를 하신다면 한자어가 되는 70%가 되는 한자어에 대한 집중 학습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휘 과목 학습이 전반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한자어죠. 우리 학생들이 한자 실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접근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실 한자를 잘 알고 보면은 그 어휘의 낱말 뜻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풀리거든요. 자, 그런 점에 착안해서 우리 한자 학습을 첫 번째 주제별 한자어, 두 번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한자어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7쪽입니다. 한번 펴보시죠. 한자어 나오죠. 이 고유에 비해 출제 빈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그런데 평소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들 정확한 뜻으로부터 해석이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자어도 물론 문맥에 따라 달리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한자 시험을 이렇게 쭉 보면은 많은 시험에서 도금이라든지 표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러더러 나오는데 우리 토클 국어능력 인증시험에서는 한자어에 대한 도금과 표기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다행스럽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한자 공부는 표기 도금으로부터 출발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단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되 눈으로만 익혀서는 무리죠. 그죠? 한자 공부는 먼저 수도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자꾸 반복적으로 써보고, 다음에 안도 눈으로 꿰뚫어보고, 마지막에 심도입니다. 마음으로 꿰쳐야 됩니다. 자, 그런 특징을 아울러가면서 주제별 한자어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별 한자어는 하위 범주로 시간어 하고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 나이 관련 한자어, 얘네들은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시간어는 지난 시간에 고유하면서 약간 수반한 바가 있죠. 흔히 삭일 할 때 삭자가 초하루 삭입니다. 그 초하루 하면은 한 달의 첫 번째 날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순 하면은 열흘 순이죠. 한자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자가 열흘 순이에요. 열흘 순. 열흘 순이다. 한자의 3요소가 뭐냐 하면은 이게 형태입니다. 형태. 한자의 3요소가 일단 글자의 모양새를 담는 형태가 있죠. 다음에 얘가 뭐죠? 얘가 훈. 다음에 얘가 뭐다? 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이라는 것은 의미부를 담당하죠. 의미. 그 뜻입니다. 하여 이 훈을 잘 깨우치면 한자와 한자가 결합되어 만든 한자 어휘에 대한 뜻을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 학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도금 문제나 표기 문제는 많이 나온다지만 한자의 구성은 이렇게 요소를 형태와 훈과 그리고 음으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낱낱이 한자어들이 한자와 한자가 결합해서 어휘를 만듭니다. 물론 하나의 글자가 단어가 될 수도 있죠. 왜? 모두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점을 알면서 열흘 순은 말 그대로 뭡니까? 열흘을 뜻하죠. 기망할 때 기는 이미 기자, 망자는 보름 망자입니다. 보름이고요. 그 기망하면은 이미 보름을 지났다. 16일입니다. 망간 음력 보름 정도, 상망하면 초하루와 보름날. 지난 시간에 제가 회라는 글자를 써드렸어요. 회.
뭘 수들이냐니까 회자, 날일자에다가 이 매자가 이렇게 결합하죠. 이 회자는 회는 20날입니다. 20날. 20날 회다. 20일을 뜻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한저, 시간을 말하는 한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간지가 있네요. 간지. 우리 간지 그러면 60갑자 이렇게 얘기해요. 60갑자. 60갑자다 할 때 보시면은 우리 흔히 천간과 지지를 얘기합니다. 천간, 하늘의 상징, 지지, 땅을 지탱한다. 땅을 지탱하는 동물의 상징 이렇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원리들이 몇 개 있다. 10개 항목에 걸쳐 있고 지지, 동물을 상징하는 12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 보면 우리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을병정의 그 무기경신임계. 다음에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2013년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쪽에 갑자, 그게 천간 끝부분에 개자 있죠. 개자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지지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사가 있죠. 6번 밑에 사. 그러면 개사년 뱀띠해가 언제다? 2013입니다. 거기다가 2013년 적어놓고.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 하면은 천간이 끝부분에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갑. 그 다음에 사다면 오니까 내년은 어떠다? 2014년은 갑오년 뭡니까? 갑오년 말띠해가 됩니다. 이렇게 순서상을 10개와 12개를 맞추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순서상이 모두 60개가 나옵니다. 60개. 이 60개를 해수에 맞춰보니까 60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60갑자라 그래요. 줄여서 이러잖아요. 6갑이라 그러잖아요. 6갑. 우리 병신 6갑 하나 이런 말도 있지만 60개가 이게 다시 돌아오는 해가 61번째죠.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 얘기할 때 환갑이다. 그러니까 돌환자에 갑자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갑은 바로 우리나라 나이로 61세를 환갑이라 칭하는 것도 이런 60갑자에서 비롯됩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자, 24절기 한번 보시죠.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는 이제 농사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절기. 자, 그래서 24개의 절기가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은 4개 가운데 한 계절당 4, 6, 24, 6개의 절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봄에 입춘, 이 봄이 시작되죠. 우수, 경칩, 그 뜻들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춘분, 청명, 고구. 자, 이렇게 6개의 절기가 봄에 들어있고요. 여름의 시작은 입하, 가을의 시작은 입추, 겨울의 시작은 입동입니다. 여름의 시작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아마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하지라고 하면 여기 보면 낮의 길이가 가장 길죠. 그리고 소서대에서 더울 서자. 가을입니다. 입추, 가을의 문덕이죠. 초소, 백로, 추분. 아마 얼마 전에 추분을 지냈죠. 추분은 낮밤의 길이가 춘분과 같이 같아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한로, 상강. 상강이 가을의 마지막 절기네요. 자, 겨울이 오면은 입동으로부터 소설, 대설이 따르고요. 동지, 파축에 보는 동지가 있죠. 소환대한, 이때 한출 한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계절마다 6개의 절기들이 모여가지고 24개의 절기가 연결이 됩니다. 이를 일컬어 24절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24절기는 농산일과 우리의 일상적인 기후와
밀착된 관련이 있으니까 연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이 관련 한저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 해마다 먹는 것을 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저로 나이 관련 시험에 꽤 나오죠. 교양 지식으로 달아두셔야 되고요. 먼저 여러분 39쪽에 위에 충년할 때 충자가 빌다라는 뜻이에요. 잘못을 저질러도 빌 수 있는 나이, 즉 10대입니다. 치약 학문의 뜻을 두었다 15세. 관연할 때 관연. 이 관연은 조금 공부를 할 게 있어요. 이 나이 관련 한자들은 주로 파자, 글자를 이렇게 한자를 쪼개어 보는 겁니다. 그걸 파자라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하고 다음에 여기 마늘 뭔데 요거 두 개. 얘들을 보면은 이 관연은요 88 이렇게 88 그죠? 88 이렇게 88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관연해서 보통 보면은 8 더하기 8 곱하기 8도 있어요. 그러니까 8 더하기 8은 몇 세다? 16세. 16세를 뭐라 그런다? 관연할 때는 바로 여자 나이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에서 88, 64세는 남자의 나이입니다. 특히 이런 남자의 나이를 관연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파과라 그래요. 파과. 깨트릴 파 이렇게 해서 파과. 깨트릴 파, 파과. 여기 파과라는 뜻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는 나이다. 현대어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바로 정년 퇴임할 그런 나이예요. 파과. 관연은 하여 여자 나이 16세, 남자 나이 64세 파과라고도 한다. 자, 다음 약관 하면 남자 나이인데요. 관이 쓸 관이야. 머리에 쓰는. 우리가 관원 상자할 때 관례 있죠. 관례가 바로 여기 나오는 성인 식구 같은 겁니다. 따라서 약관은 머리에 뭐 관을 쓰기에 약간 약한 남아 나이 20세 전후입니다. 반면에 여자 나이 20세 전후를 방년, 꽃다울방, 아름다운 나이다 이런 얘기 쓰죠. 그리고 일입 이제 홀로 쓰게 했죠. 불혹 외부의 요괴에 빠지지 않다. 상년은 48세예요. 그 상자를 여러분 뽕나무 상을 씁니다. 이렇게 또우자 3개 하고 나무 목자. 근데 여기 이 부분을 약으로 쓰면 요게 돼요. 열십자가 3개 되고 다음에 나무목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잘 보시면 열십자가 도합 몇 개죠? 약으로 이렇게 썼을 때 하나, 둘, 셋, 4개죠. 40이고 어떻습니까? 여기 떼미는 8입니다. 이렇게 파자로 연결이 됐죠. 해서 상년 뽕나무 상을 약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이걸 수치로 맞추니까 어떠다? 48세를 상년 뽕나무 상자 쓰는 이거 이루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명, 지천명이라고도 하죠. 50세. 공자님 말씀. 이순은 60세인데 이순 키가 순종해졌다. 이 말은 들어서 객관적으로 남의 말을 이해하다. 자기 아집이나 주관만 내세우지 않고 남의 말을 들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귀가 열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순. 그리고 환갑은 좀 전에 갑자가 들어왔다.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61세고요. 진갑은 이제 갑자를 나아가죠. 그 다음 한갑 다음 해인 62세입니다. 파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벼슬에서 몰려날 때 정년 퇴임의 나이 종심은 70세입니다. 자, 여러분 교직에 보면은 종심소욕 불유구란 표현이 있어요. 뭐 공자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한번 보시면은 조철종이죠. 종심 마음을 줬다. 소 바소자 소 욕 하고자 할 욕자. 다음에 불유구라. 불유구. 자, 불유구는 뭘 뜻하는가? 불유구자.
자, 여기 종심소욕 불유구입니다. 이 불유구란 뭐냐 하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 그러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줬다. 흔히들 마음대로 행동하다 이러지만 방종의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공자님이 50세까지 이렇게 순리에 따라 살아왔죠. 60이 이순이고 70쯤 되니까 이 마음은 이미 도덕률에 딱 입각해 있는 나이입니다. 도덕과 윤리에 딱 배어 있는 나이죠. 그 마음이 하는 바에 따라도 불유구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나이입니다. 참고 한번 하시고. 자, 종심소욕 불유구. 하나 더 참고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그 70이라는 나이를 그래서 종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불유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런 표현 들어봤죠. 인생 70. 인생 70 고래희라. 고. 자, 올레자 희자. 여러분 희자는 드물다. 희귀 분목할 때 드물 희자. 드물다. 드물 희. 자, 인생 70 고래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보라는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백과 함께 상백을 이루죠. 두보의 곡강이라고 하는 한시에서 나옵니다. 공자님이 언급한 바는 아니에요. 자, 사람의 생에서 70까지, 인생 70까지 사는 나이는 예부터 드물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러더라? 고래이라 그러기도 하고 고희라 그러잖아요. 고희.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어때요? 바로 병이 들으면 바이러스가 조금만 침투해도 죽었습니다. 요즘처럼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해 있지 않은 시대니까요. 그래서 자고로 70까지 살면은 장수했다. 요즘은 장수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70까지 살면은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자, 어쨌든 인생 70 고래희 예부터 더물었다는 두부의 한시에서 출발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종심, 불유구 또는 고희 이런 어휘들은 사람의 나이 70을 말하는 나이니까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종심이 얘기됐고요. 망팔이 있어요. 앞에 발할 망자를 쓰고 팔 또는 망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구 뒤에는 10단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망팔하면 80을 바라본다. 망구는 90을 바라본다. 80을 바라보니까 뭐다? 망팔은 71세. 망구는 90을 바라보니까 81세 이렇게 될 겁니다. 희수 77세. 기쁜 나이다. 산수 80세입니다. 그리고 미수 잘 한번 볼까요? 미수. 자, 우리 미수 보면은 쌀미자 이렇게 쌀미. 미. 근데 더러더러 목숨 숫자 한번 볼까요? 목숨 숫자가 4, 1, 0, 1, 9, 1000 이러죠. 선비사 한일에 획이 조금 굽었네요. 장인공 한일 입구 마주천. 그래서 이 음을 숫자로 보면 4, 1, 0, 1, 9, 11,000. 4, 1, 0, 1, 9,000 하면 목숨 숫자가 됩니다. 미수는 이 미자를 이제 파자를 조금 해보죠. 쌀미자를. 요렇게 됩니다. 그죠? 요렇게. 쪼개보면은. 그래서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88이죠. 미술은 여기 쌀미자를 뭡니까? 바로 파자를 해보면 88이 나온다. 그래서 88세를 뭐라 그런다? 미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졸수. 여러분 졸수는 90을 뜻하고요. 동리라고도 합니다. 동리는 리가 배꽃인데요. 배가 이렇게 멍이 들면은 까마딱지같이 이렇게 앉죠. 그래서 우리 90 정도의 나이가 되면 저승꽃이라 그러죠. 그 배가 까마딱지 않듯이 이 까마딱지같이 생기는 그 저승꽃이 생기는 나이다 해서 동리 배가 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망백은 91세고요. 백수는
백수는 99세입니다. 자, 기이지수 100년을 일기로 다루기 때문에 기이지수 가장 높은 상수이기도 하죠. 100살을 의미합니다. 자, 나이 관련 한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우리 40쪽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한자입니다. 거기부터 잠깐 여유 두었다가, 원래 한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다가 또 익히다가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죠. 잠깐 여유 두고 가고자 합니다.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